네, 여우방 시작하겠습니다. 월요일을 기분 좋게 시작한 만큼 빨리 분석을 보고 싶은데요. 오늘 우리투자증권 정재훈 대리, 주식소녀 이순복 주임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뉴욕 증시가 지난 주간 기준으로 2년 만에 최고 상승률이라면서요. 네, 어느 때보다 이 썸머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또 맞서서 우리나라도 기관과 외국인들이 쌍그리라 그러죠. 쌍그리 매수를 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그리스 우려감에 그렇게 발목을 잡혔던 그리스 이슈 글로벌 둔화가 어떻게 이렇게 급반전이 이렇게 좋게 나타날 수가 있었을까요? 네, 역시 무엇보다도 외국인들이 들어왔다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또 이제 7월달 되면서 기업에 대한 실적이 한번 기대해보자 이런 이슈들, 무엇보다 기관들이 윈도우 드레싱 효과를 굉장히 잘 보였기 때문에 여기에 맞물려서 미국 증시 상승하고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투자증권에서 하반기 증시 전망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내놨습니다. 예. 보셨어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그 리서치 센터에서 뷰를 이렇게 바꾸지 않고 한 2,300 이상 간다고 계속해서 좀 유지를 해왔었는데요. 일단은 시장의 그림들이 지금까지는 잘 맞아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면들을 조금 짚어보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수급이라고 들 수가 있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최근 외인들은 아직까지는 많이 산다고 하기보다는 일단 잽을 조금씩 날려보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 복싱 해보셨겠지만 잽을 이렇게 날리다 한 번에 스트레이트를 날리듯이 조금씩 이렇게 간을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 들어서 외국인이 뭐 4천억 이상 산 이후에 1,000억 원, 2,000억 원 꾸준히 매수를 하다가 결국은 그 실적 시즌이 되게 되면은 확실하게 좀 확인하고 좀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을까 좀 싶고요.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선물 옵션 시장에서 움직입니다. 최근 그 선물 옵션 베이시스가 괜찮게 나오면서 비차익 거래 부분, 바스켓 거래가 대량 매수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 동시호가에 보시면은 그 동시호가 사이에 500억에서 1,000억 정도를 계속해서 물량을 매집하는 국면을 띄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그 물량을 사서 모으겠다는 의도로 좀 보이고요. 이런 부분은 수급은 상당히 좋다. 또 한 가지 이제 저희가 염두하고 있는 점은 연기금이 최근에서 매수를 계속하고 있는데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연기금이 3,600억 이상을 팔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6월 14일에 시장 저점이었는데요. 그날 정통부 자금이 집행이 되고 나서 꾸준히 매입으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연기금은 주식을 상당히 잘합니다. 원래 저점에서 많이 사는데 최근 들어와서는 그 낮은 종목도 많이 사서 수익률이 꾸준하게 올린 점도 좀 좋은 결과 아닌가 싶습니다. 두려운 것은 지나치게 좋은 호재다. 이렇게 악재가 있는 한 주식시장은 두려울 게 없다. 우리투자증권에서는 언젠간 주식 투자자들이 주식 비중을 낮출 때가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인지 하나씩 분석해 볼 텐데요. 오늘의 첫 번째 주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행입니다. 미국의 경기 둔화가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다. 역시 더블딥보다는 소프트 패치 쪽으로 좀 더 기울어졌습니다. 나온 경제 지표 어떻게 나왔나요? 네, 뭐 여러 가지 지표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요. 지금 지표에 약간 좀 신중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수급을 먼저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나름대로 잡은 제목이 이 수익 준화요인데,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정 대리님한테 여쭤봤잖아요. 이 M본부에서 하는 그 무한도전 혹시 보셨냐고. 근데 네. 거기서 이제 그 코미디언 개그맨 정준하 씨가 부른 노래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독성이 크더라고요. 혹시 뭔지 아세요? 웃으시는 거. 정준하요. 그거잖아요. 아이, 예. 제가 그게 거의 중독성인데, 그래서 제가 오늘 나름대로 잡은 제목이 수익 준화요로 잡았습니다. 자, 외인과 기관의 쌍그리 매수로 어느 때보다도 2150선에 대한 기대감과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미증시의 연속 상승 마감으로 인해서 국내 수급이 약간 호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까 이혜림 앵커님이 딱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그리스 긴축안 때문에 발목을 잡힐 거다라고 했는데, 제가 램프의 요정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순복이가 좋은 남자를 만나서 시집을 가는 것보다 그리스 긴축안이 통과되는 게 훨씬 더 아마 그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악재가 넘어가면서 뭔가 갑자기 지금 7월달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염려되는 부분은 최근 들어서 전문가분들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2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 이야기는 별로 안 하고요. 3분기, 4분기를 보자라는 말씀들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 랠리, 이 좋은 장에 찬물을 끼얹을 게 우리나라 기업의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보다 약간 떨어지는 실적이 이 증시에 발목을 잡지 않을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예. 아까 말씀드린 이 경제 지표는 그 ISM 제조업 지수였는데 잘 나왔다라는 그렇죠. 예. 점 얘기가 나오고요.
이번 주에는 고용지표, 네. 그거 또 이제 또 혹시나 폭탄이 되지 않을까 궁금하실 텐데 잠시 후에 대응 전략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요. 오늘 대리님께서 본 시황 포인트는 어떤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이제 수급적인 부분이 좀 어느 정도 많이 튀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은행주가 조금 부진한 반면에 그동안 좀 많이 빠졌던 업종들 좀 많이 반등이 나왔습니다. 특히 증권주 같은 경우 큰 폭의 반등이 나왔다는 얘기고. 의미 있나요? 저는 아직까지는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고요. 금융주 같은 경우 우리 증권주 같은 경우는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이 나오는 건데 은행주 같은 경우는 크게 빠지지 않고 횡보했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를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게 아직까지 큰 의미를 두기에는 그리고 또한 최근 증권사 실적들을 개선되지 않는 면을 봤을 때 저희 통장으로 들어오는 잔고가 늘지 않는 걸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싶고요. 다만 연기금이 지금 상당히 뛰어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최근 연기금들이 많이 산 종목 제가 이따 공개를 할 건데요. 그 종목들 수익률이 코스피가 3%인 반면에 10% 이상씩 나오고 있는 부분도 연기금의 보수적인 자금이 집행되는 부분도 시장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기관들이 지금 6월 중반 이후에 꾸준히 지금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한번 분석을 해볼 텐데 어떤 종목을 지금 주로 매수하고 있습니까? 기관들 같은 경우는 오늘 움직임은 조금 이제 방향성이 없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오늘 화학이나 전기전자 또는 운수장비를 많이 샀고 기관은 오늘 제일 많이 사는 종목은 좀 운수장비 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6월 30일 전까지는 좀 저가 매수 종목으로 기관들 윈도우 드레싱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부분을 좀 보는 반면에 최근 들어와서는 좀 아직까지는 방향성이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그 화학업종 같은 데서는 오늘 같은 경우 금호석유 화학 같은 경우에 좀 기관 매수세가 어느 정도 외국인이랑 같이 들어왔던 것 같고요. 좀 이제 시장 상황은 아직 방향성이 물론 윗방향이긴 하지만 업종에 대한 부분은 아직 확실하게 좀 정해지지 않지 않았나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종목을 준비를 하셨잖아요. 연기금에서 어떤 종목을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지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연기금 종목 제가 잠깐 자료를 보여드리면요. 많이 빠진 종목 위주로 좀 반등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최근 그 OCI라는 종목 그 외국인들 대차 잔고가 상당히 늘었었는데 이 부분들이 외국인들이 커버하기 대신에 좀 기관 쪽에는 연기금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림 산업에 대한 부분인데요. 건설주가 최근 올라가기 전에 연기금이 잔뜩 매입을 해놨습니다. 한 선침의 관점에서 미리 매입을 해서 지금 수익률이 지금 연기금 평단으로 봤을 때 18% 이상이 넘어가고 있고요. KT 같은 경우도 선침의 부분에 성공을 해서 10% 이상 넘어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의 특징성을 보면은 그동안 큰 퍼포먼스를 보내지 못했던 종목들을 잔뜩 사모아서 시장의 방향성은 어느 정도 윗방향인 것을 좀 방향을 전략을 짠 다음에 미리 좀 사두고 큰 수익을 올리지 않아 싶고요. 좀 그동안 주도했던 업종들에 대한 매수는 크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좀 저가 매수 종목들 매수를 해서 큰 수익을 올렸다. 좀 기계 결론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펀드 환매는 어느 정도로 좀 일단락이 되었다라고 보세요? 실질적으로 펀드 환매가 4월 말 이후로 장이 지수가 꺼지면서 그 개인들이 이제 2,000포인트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그런 인식이 생기면서 스마트머니들이 계속해서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최근 들어서 이번 6월 말에서 들어온 자금만 해서 1조 5천억 가까이 되는데요. 5월달, 6월달 자금만 하도 2조 2천억이 넘어가는 좀 큰 그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기관들이 아무래도 윈도우 드레싱 효과를 가장 구현하기 좋은 수급을 받쳐진 부분도 앞으로 개인 자금이 유입되는 부분 여러분들 긍정적으로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도곡지점 장대준 부장 연결합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2000 초반까지 내려갔던 증시가 지금 급격하게 2100선을 회복하고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분위기 파악을 한번 해야겠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오르는 게 이제 아무래도 지난번 밑쪽에서 2100 이하에서는 상당히 외국인들이 상당히 괴롭히다가, 연 4일 동안 외국인들이 매수를 들어오면서 주가의 어떤 분위기를 좀 받쳐줬고요. 그리고 유역 증시가 상승을 하면서 또 한 번 증시를 받쳐줬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현상은 아침까지만 해도 오늘 미국 시장이 독립기념일로 해서 휴장이라는 것 때문에 오늘까지 안전하다라는 그런 인식 때문에 매수세가 상당히 들어왔지만은 후장이 들면서는 오히려 차익 매우 좀 쏟아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는 또 주가들 개별적으로 보니까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그런 인식이 좀 돌면서 좀 차익 매물 좀 쏟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는 뭐 올라가는 종목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또 차익 매물 때문에 좀 내려가는 종목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전반적으로 차익 매물 좀 쏟아지면서 지수가 좀 낮아졌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업종별로 우리가 흐름을 자세하게 봐야 될 텐데 두 번째 주제를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가장 많이 오른 증권주의 의미를 찾는 것보다 IT의 의미를 찾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실질적으로 IT주가 가장 반등이 나온 부분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미국 시장 ISM 제조업 지표입니다. 네. ISM 제조업 지표는 공급관리자협회라는 곳에서 그 제조업 구매 담당자들한테 일일이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분들의 50% 이상이 만약에 좀 점수로 이제 한산한다면 50 이상에서 이하를 좀 매깁니다. 그래서 50 이상으로 되면은 그분이 경기가 확장이 된다고 생각해 매기고 점수를 주고요. 50 미만이 되면은 이제 축소가 된다 이렇게 점수를 주는데 저희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큰 게 기대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보다 상당히 좋게 나왔던 부분이 미국 경기 소프트 패치에 대한 두려움을 좀 벗어나면서 시장에 큰 반등을 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잠깐 준비해봤는데요. 네. 사실 그 미국 시장 소비 시장하고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는 게 저번에도 말씀드린 IT 종목입니다. 네. 그걸 이제 극명하게 내는 지표가 ISM 제조업 지표라고 말씀드릴 수가 주말에 있겠는데, 나온 예, 그 부분하고 이제 IT 우리나라 주들의 상관관계를 보면은 거의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차트를 보시면은 조금의 다른 점들이 있겠지만 최근 이제 7월달 좀 소폭의 반등이 나왔죠. 저 부분에서 이제 약간 눌림목을 주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형성됐기 때문에 오늘 IT 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가 있겠고요. 사실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될 점은 그 미국 경제에서 제조업 국내 생산이 차지하는 지표는 15% 정도 차지하고 고용은 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최근 금융위기 이후에 그 총생산을 올리는데 50% 이상을 제조업이 끌어올렸다는 점인데요. 이 제조업이 더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들 저같이 금융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일하는 사람들마다 연봉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제조업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연봉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중산층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제조업 일자리가 늘어나면 늘어나고 업황이 좋아지면 질수록 그 미국의 소비에 끼치는 영향이 금융업종에 끼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의미가 있지 않았나 좀 싶고요. 저희가 또 한 가지 봐야 될 거는 아까 잠깐 언급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8월달 넘어가면서 그 중요한 부분 부채 상한에 대한 부분이 과연 풀릴 것인가 아니면 동결될 것인가 부분이 7월 중순경에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화당과 민주당이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아놨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바는 없지만 이 부분까지 개선이 된다면 정말 시장이 큰 모멘텀이 될 것 같고 이 부분이 또 실적 모멘텀이랑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ISM 제조업 지수가 이렇게 IT 업종에 이제 크게 영향을 미치면서 일맥상통하는 모습이군요. 하반기에는 분명히 IT가 굉장히 나은 실적을 2분기보다는 나타낼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혹시나 이 주도주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계속 고민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 기간 과정을 끝난 다음에 IT가 분명히 힘을 낼 텐데 그 끝나는 과정이 이제 곧 오고 있다라고 보세요? 그게 사실 저도 좀 이제 스스로 네. 그 퀘스천 마크가 제가 예전에 아마 5월 초반부터 이제 그 차화정은 주도주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IT가 하반기 주도주를 잡을 것 같긴 하지만 바로 잡기는 좀 어렵고 뭔가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제가 요즘 좀 고민되는 부분이 사실 생각외로 굉장히 좀 수급이 굉장히 빨리 풀렸다라는 점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좀 안타까운 점은 우리가 바로 일주일 전만 해도 7월달 증시전망 별로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고 굉장히 막 그랬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면서 또 다시 IT 이야기를 막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 물론 오늘 같은 경우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모두 IT 관련 종목들이 오르기는 했지만 여기에 개인분들이 적극적으로 따라서 매수하기보다는 항상 지금 아직까지 저는 7월달 한 달 안에도 일단은 저는 아까 대리님께서 7월 중순쯤에 그 미국에 대한 그 부채 한도에 대한 결론이 대충 그림이 그려질 거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일단 7월 말까지는 기간 조정이 조금 더 이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외국인들의 선물에 대한 변동성을 한번 예측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요. IT는 하반기 주도주가 될 거라고는 제 스스로는 결론을 내렸고요. 단지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드릴 말씀은 빠졌을 때마다 분할 매수를 하자. 오늘 같은 날 따라하지 말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차화정 가운데서는 차가 그나마 제일 난 것 같아요. 지금 주가 흐름을 보면요. 예, 사실 자동차주는 방어는 어느 정도 좀 잘했다. 하지만 크게 상승하는 데는 좀 영향 끼치 못했는데 저번 주 금요일 날 이제 그 자동차 생산에 대한 발표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난달 점유율 5위를 차지했고요. 이건 이제 GM이나 포드, 크라이슬러, 토요타 다음 5위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지난해 이 상반기 때 매출이 최대였는데 기아차 같은 경우는 최대 21% 이상을 이 부분을 넘어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성장률은 40%가 넘어갔습니다. 이것은 이런 결과가 나왔던
가장 큰 원인 중 이유는 다 아시겠지만 일본 대지진으로 인해서 도요타 자동차가 생산량이 크게 늘지 못했기 때문에 걔네들이 가져가지 못한 부분을 그 기아차나 현대차가 뺏어갔다. 따라서 이 부분은 아주 장기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가 좀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우려해야 될 점은 지금 일본에서 엔화 약세를 조정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대지진 이후에 양적 완화를 조금씩 펴면서 시장에 N을 뿌리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앞으로 엔화가 추세적으로 약세로 돌아설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그렇게 되면 경쟁력을 얼마든지 갖고 있는 도요타 자동차 같은 경우에 주가 반등의 모색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현대기아차가 하반기를 넘어가면서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조심을 해야 된다. 다만 단기적인 실적 2분기 나올 때까지는 먹을 수 있는 부분 분명히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예, 나머지 정유화학은요, 간단하게? 사실 뭐 정유화학 같은 경우는 가장 중국의 모멘텀을 보셔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말씀드렸지만 정유화학 쪽에 가장 큰 이지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중국입니다. 오늘 상해 증시가 아주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이 과정의 가장 큰 원인을 하나 보면은 긴축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그 은행 예금을 이제 긴축이라는 게 뭐냐면 시중에 도는 은행 예금을 계속해서 국가가 끌어다니면서 돈은 그 유동성을 줄여놓는, 그러니까 저수지에 물을 마르게 하는 전략인데요. 최근 이 부분을 너무 많이 그 긴축을 나가다 보니까 사채 이자가 30%까지 올라가면서 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어느 정도 여기서 더 무리하게 된다면 중국 정부가 원하지 않는 상황으로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의 긴축을 조금씩 완화시키려는 모두가 하반기에 감지가 되면서 상해 증시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되면 가장 소비의 중심에 있는 상해 증시와 관련된 종목들과 거기에 또 크게 봤을 때 범주에 들어가는 정유화학주는 앞으로 하반기 때 있어서 좀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유화학과 그리고 중국발 모멘텀이 있는 중국 내수주는 여전히 이제 관심 종목에 들어가 있는 거군요. 예, 정재훈 대리님의. 예. 이렇게 되면 오늘 증권주가 가장 많이 올랐는데 얘기 안 하면 좀 서운해할 것 같습니다. 장대진 부장님, 예. 단기 관심 괜찮다라고 증권주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 오늘 상승 흐름을 어떻게 보셨어요? 예. 오늘 뭐 증권주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뭐 우리투자증권을 비롯해가지고 대형 그 증권주 위주로 해서 올랐는데요. 일단 주목해야 보아야 될 대목이 증권주가 왜 올랐냐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본다면 아직까지 뭐 기술적 반등 부분이 좀 크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겠는데요. 사실 5월 이후에 지수보다도 상당히 좀 급락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5월, 6월 상당히 지수가 옆으로 기면서 특히 이제 거래량이 상당히 줄면서 거래대금이 상당히 줄었기 때문에 증권사들의 어떤 실적이 상당히 좀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도하게 좀 하락한 부분이 있는데 이 이후에 이제 오늘 비롯해가지고 며칠 동안 이제 주가가 올랐던 것은 아무래도 지수가 이제 상승하다 보니까는 거래대금이 늘어나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가 이제 연 4일 동안 올랐습니다. 4일 동안 올랐을 때 공방이 제일 치열하게 이제 진행되는 그런 면인데요. 여기서 더 간다 아니면 더 이제부터는 끝났다 차익 매물 쏟아지면서 끝났다 뭐 그러면서 치열한 공방이 일어나면은 거래가 많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증권주들이 크게 상승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2분기까지 실적은 뭐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3분기 이후부터는 이제 실적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좀 올랐던 것 같고요. 특히 뭐 대형 그 증권주들이 위주로 해서 올랐기 때문에 좀 안정성은 좀 있겠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제 그 기술적 반등 이외에는 크게 의미를 둘 수 없고요. 특히 뭐 그 증권주 종목으로 본다고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뭐 우리투자증권 같은 경우가 이제 5월 달에 급락했던 부분을 다 만회를 했었는데 5월 달에 짚었던 가격이 한 19,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9,000원 이상을 올라가서 2만 원 이상 안착을 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전까지는 좀 매매 공방이 좀 있으면서 충분하게 또 이제 뭐 저점 매수 기회라든지 그런 걸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은행 함께 볼게요. 외환은행이 주당 1,500원을 넘는 그 배당을 줬는데 그러면 총 봤을 때 9,700억 원에 달하는 분기 배당입니다. 이 정도면은 굉장히 지금 배당금이 사상 초유가 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배당을 이렇게 넉넉하게 한 이유가 뭘까요? 뭐 사실 이걸 뭐 다 아시는 분도 있어서 대놓고 말하기 좀 그럽니다만 네. 좀 빨대를 꼽아놓고 빨아가는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비유가 좀 그런가요? 사실 아까 우리투자증권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이제 영업이익의 절반 정도를 배당에 쏟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가의 그 방향성을 봤을 때 크게 오를 수 없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네네.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걸 보면은 외환은행이 이제 마지막 론스타에 대한 얘기들이 크게 마지막에 나온 상황에서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그 마지막 밑둥에서 좀 가져갈 수 있는 건 다 가져가려는 전략이 아닌가. 그래서 외환은행 같은 경우는 당분간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외환은행 지분을 대다수 50% 이상 가지고 있는 론스타는 굉장히 지금 호재를 안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금융지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 아쉽게도 상승폭을 좀 줄였습니다. 외환은행 인수 가능성이 커졌다. 어느 정도의 지금 가능성을 볼 수 있을까요? 사실 근데 그 M&A라는 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금융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외환은행 다닌 친구들 거의 끝났다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뒤틀어지면서 또한 최근에 우리금융지주에 대한 부분도 산업은행과 얘기가 나왔었지만 M&A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선 밖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또 관망지로 좀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다만 저번보다는 확률이 조금 높아졌다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오늘 테마의 흐름을 이순복 주임님께서 얘기를 해주실 텐데 앞서서 오늘 발키리에서는 일정 매매를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오늘의 탑 테마는 평창 관련주였단 말이에요. 내일 모레가 투표 예정이라고 하는데 안 되면 이것도 문제고 돼도 아마 그때부터 이제 파는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이러면 이 주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정대리님은 평창이 이번에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또 안 된다고 하면 돌을 맞을 수가 있고요. 다만 되기를 정말 기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1924년 이후에 이제 4년마다 열리는 스포츠 대전인데 우리나라가 2010년, 2014년 지금 이번 주 세 번째 도전이죠. 지금 2011년 2월 달에 이제 현지 실사를 완료를 했고 5월 18일 날 이제 프리젠테이션을 김연아 선수가 잘 마감을 했고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그쪽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7월 6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7월 7일 새벽이 될 텐데 자, 여기에 대한 관련주들이 사실 저는 계속 이제 여기에 대한 관련주를 강원랜드를 밀었지만 강원랜드가 대장주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조금 전에 발키리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이런 일정 매매는 그런 관점으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정책 기대감을 미리 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해서 미리 좀 싸게 사셨다가 그러한 이슈로 그 종목이 올라가면 일단 평창이 될지 안 될지의 확률을 걸고 기다리지 마시고 그 전에 좀 일단은 이익 실현을 좀 하시는 게 일정 매매의 철칙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평창 올림픽이요. 바로 내일 눈앞에 열려서 바로 이 관련된 기업들이 수익을 보는 게 아니라 2018년까지 또 꽤 긴 시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지금 사실 올 초에 제가 발키리에서 준비한 2011년 증권사 테마에 관련된 거를 보내드린 적도 있었는데요. 거기 이미 다 나와 있는 일정들이었습니다. 그런 일정이 마감하는 관계로 하니까요. 그게 될지 안 될지 거기에다 놓고 본인의 그 자산에 베팅을 걸지 마시고요. 충분히 이익 실현이 나셨으면 미련 없이 좀 이익 실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정 매매의 하나의 노하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오늘 테마까지 알아봤습니다. 이번 주 대응 전략 전망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오늘 밤에 뉴욕이 한 템포 쉬어갑니다. 휴장인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휴장으로 나흘의 이제 매매가 이뤄지기 때문에 오히려 좀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네, 아마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사실 더 추가 상승을 보일 수 있었던 부분이 미국이 하루 쉬어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먼저 좀 이렇게 선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계속 좀 안타까운 부분이 미국의 ISM 지수 같은 경우 물론 잘 나오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 사람들과 이런 이야기를 해보면은 별로 큰 변화가 없이 아직까지 이 미국이 경기 회복, 이 경기 둔화에 대한 이게 굉장히 좀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물론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몇 개월을 선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기대심은 불어날 수 있지만 여기서 아까 이혜림 앵커님이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고용 부분이 이제 이번 주에는 핵심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면 승승장구했던 미국 증시도 고용을 빌미로 좀 조정을 받을 수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리스 의회 통과는 했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미국 경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냉정하게 보자. 너무 지표에 따라가지 말자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이제 실적 이야기가 나올 텐데 2분기 실적이 오히려 이 증시의 발목을 잡을 수 있을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철저하게 이 실적 점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은 현재 실업률이 9%가 넘는 등 고용의 상황이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주 고용지표 별 3개 돼지꼬리 땡땡입니다. 자, 오늘 밤 얘기를 해드렸고요. 그 가능성이 있는 게 유럽에서의 금리 인상, 중국에서의 금리 인상 이 부분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중국의 금리 인상 자체는 이미 다 어느 정도 예견이 되어 있었고 수차례 왔기 때문에 여러분 다 이렇게 아시죠? 이렇게 한번 여기를 딱 맞으면 되게 아픈데요. 계속 굳은 살인들 때리면 아프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심리 부분은 취약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우려가 안 되고요. 유럽이 금리 인상한다는 건 한마디로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예. 보여주는 겁니다. 따라서 최근에 재정위기가 있는 상황에서 대출금리나 금리 올린다는 거는 아직까지 회복할 수 있는 부분은 크게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볼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저는 오히려 이제 실업률이 좋게 안 나올수록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크게 우려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심리가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호재가 나와도 악재로 반영이 되고요. 심리가 개선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악재가 나와도 호재로 반영을 합니다. 네, 이런 시장의 성격을 한번 이해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제 평창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만 아까 이순복 주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큰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도박과 리스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리스크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선 안에 있는 게 리스크고요. 그 밖에 넘어가면 도박입니다. 도박을 하다 망하면 일어서지 못하지만 리스크가 있는 것을 잃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리스크 관리를 철저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대준 부장님, 이번 주 증시 전망과 대응 전략 세워주시죠. 예. 뭐 아시다시피 이제 4일 동안 올랐습니다. 그래서 차익 매물이 이제 나올 것으로 생각되는데 일단 20일과의 이격률 자체도 보니까는 지금 103.45 정도가 나와가지고요. 2010년도 이후에 이제 104 근처만 가면은 계속적으로 내려왔던 그런 그 통계가 자료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올라가면은 차익 매물이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점을 좀 유의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주가가 더 올라가더라도 2150을 갖다가 안착을 해야지 지수가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시점에서 지금 4일 동안 올랐는데 자기가 보유 종목별로 좀 선별 작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바닥권에서의 순환매로에서 돌아왔던 종목들을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시장보다 좀 약했던 종목들은 또 정리를 하면서 주도주만 이제 압축적으로 가져가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여우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정재훈 대리, 유진투자증권 도곡지점의 장대준 부장, 주식소녀 이순복 주임이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